예, 안녕하세요. 7월 5일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해피 포스 오브 줄라이 휴장입니다. 선물시장, 국채시장은 전날 강세를 이어간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였고요. 원환율 소폭 내리고 또 주목되는 점은 유가가 비교적 크게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다 소강 상태였습니다. 데이터는 미국에서는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 목요일 발표될 데이터가 수요일 날 다 발표돼 버렸고요. 한국 경상수지가 4월 일시적 적자에서 다시 49.5불 흑자 발표 났습니다. 문제는 최근 수년간 이게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작년까지는 반도체 슈퍼 호황에 묻혀서 지금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반기 이후에 무역수지 본격적으로 축소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 감소도 본격적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쟁점들 정리하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다음 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맞대고 만나서 협상을 시작한다 일정이 잡힐 것 같습니다. 양측에서 서로 확인하고 있는데 중공이 좀 세게 나오네요. 합의를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관세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중공은 재선을 앞둔 트럼프는 합의를 원할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트럼프는 다우지수 3만 포인트 넘어가는 거는 엄청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의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공이 희망사항을 저렇게 높이면 합의는 없을 것이고요. 추가 관세에 처음 맞는 날만 앞당길 것 같습니다. 예. 북한과의 핵 딜이나 미중 간의 무역전쟁 딜에 대해서 트럼프는 연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CNN이 보도하기를 미중 무역전쟁의 승자로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다음에 한국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네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경제 어려운 거 중공 탓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저하고 일치합니다. 기원회가. 베트남의 미국 수출이 지금 급증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니까 여기에 가짜 슬쩍 섞어 넣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이 중공 등의 우회 수출 소굴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한국도 베트남 이용해서 슬쩍 우회 수출하다가 걸린 것 같습니다. 중국만 베트남 이용해서 미국으로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대만 이 철강 제품도 베트남 우회하다가 들켜갖고 최대 456% 반덤핑 상계관세, 불법 보조금 상계관세 이런 거 부과될 거라는 이런 소식입니다. 이런 것은 경쟁업자들이 발굴해서 당국에 신고하니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꼬리가 길면 밟힌다 이러잖아요.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베트남산 내식성 강판, 냉정 간판 이 수입이 서너 배로 급증을 해버리니까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경쟁업체들이 조사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대만에서 바로 미국 가면은 지금 철강 관세 높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가서 살짝 추가 가공을 살짝만 해서 베트남산 이렇게 세탁해갖고 보냈다는 거죠. 한일 무역 전쟁, 야, 참 이런 제목이 등장합니다. 참 로이터 기사 한번 보십시오. 리테리에이드, 한국이 보복한답니다. 야, 진짜 저 꼴통 애송이 새끼들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 같은데 멍청한 것들이 지발로 기어 들어간답니다. 예. 제발 무더기로 기어 들어간 뒤에 강화 콘크리트로 입구를 영구 봉인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이라고 나불대는 것들이 우왕좌왕 중구난방입니다. 2년은 익하고 있고 저놈은 척하고 있고 몇 시간 후에는 또 바꾸고
그런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도록 아예 구멍을 더 파서 넓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수년간 한국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들어보고요, 다독이고 빨리 분쟁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요, 한 푼 버텨보자, 확전할 짓거리만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웃깁니다, 진짜.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 취소하지 않으면 맞대응한다 이러고 있는데, 이 말 듣고 일본이 겁나서 취소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최소한 한국의 총선, 대선까지 확전을 전제하고 전시 매뉴얼 완벽하게 갖추고 수없이 모의 시뮬레이션 하고 공격을 개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공격 개시 전에 이번 아마도 G20 오사카 미일 서밋에서 한국 좀 패겠다고, 손 좀 보겠다고 이렇게 아마 트럼프한테 미리 귀띔을 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저것들도 확전하는 게 총선할 때, 등신 충돌, 등신 버러지 충돌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아직 계산 중인 것 같습니다. 아마 꼴통들이 계산 착오를 일으키고요, 폭삭 망하는 길로 갈 것 같습니다. 저것들이 망해야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테니까 신나게 놀면서 감상연 하겠습니다. 이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 의해서 핵 합의, 즉 2015 JCPOA가 일방적으로 폐기당한 이란, 그 이란의 입장은요, 기본적으로 이 합의대로 가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합의 잘못된 것이니까 수리해서 새로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미국 보고는 돌아오라. 근데 미국이 돌아갈 리가 없죠. 유럽 보고는 합의대로 이행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정쩡하죠. 미국과 이란을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핵 합의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어정쩡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럽은 말이죠, 이란과 거래를 하려면, 즉 이란 원유를 사준다는 건데 거래를 하려면 달러 결제망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미국이 제재 중이니까. 그래서 유럽이 미국의 달러 결제망을 이용 안 하고 이란과 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스텍스라는 시스템도 일단은 준비는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눈치 보느라고 실제로 거래는 못하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란과 거래하면 미국과 거래 못한다 이겁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도 예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난 5월 8일자로 유럽에 통첩 날린 게 있습니다. 60일 내 유럽이 합의서대로 이행 안 하면, 즉 이란 기름 안 사면 이란도 핵 합의 이전의 핵 농축 개시하겠다. 그게 7월 7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지나가면은 농축하겠답니다. 이란이. 지금 한도는 3.67%인데 핵 무기로 하려면 90% 이상 농축이 필요합니다. 이란은 이런 제한 없이 농축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협상장에 돌아오라는 협박용이 더 강해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란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핵무기 개발 선언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런 거를 협상 카드로 흔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playing with fires, 불장난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트윗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섬뜩합니다. 저는 조심해라는 겁니다. 까불다가 이란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트윗을 날렸습니다. 저는 섬뜩합니다.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이란이 전면전에 일어날 경우에 사우디하고 이스라엘도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말하기를
저농축 우라늄을 300kg 이상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지금 핵합의 위반이거든요. 300kg 이상 보관하면은 IAEA가 확인을 했고요. 이란 당국도 이걸 시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네타냐후 입장은 이겁니다. 이란이 스스로 핵합의 위반 사실을 시인을 자백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건 분명히 2015 JCPOA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즉각 유럽도 제재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6개국 중에서 독일을 제외한 5개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이란이 위반하면 자동 제재 조항에 따라 바로 제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로이터 기사에는요, 이란이 미국과 대화 조건을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란이 제시한 이 대화 조건이 참 황당합니다. 두 가지 조건 제시했는데 이란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하고 엔드 하메네이가 대화를 승인해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하메네이는 미국과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저 대화 상대가 아니다. 상종 못할 인간이다. 뭐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아베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메시지 수령 자체도 거부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란의 집행부는 대화를 원하는 것 같은데 당분간은 긴장 지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은 결국 미국을 선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란과 원유 거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정말로 강화를 한다거나 설사 강화하지 않더라도 그게 말폭탄에 그친다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도 이미 300km 한도 초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을 이유로도 이스라엘 주도로 제한적 타격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대응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면전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란이 정말 계산착오로 덤벼버리면 이란은 사라질 거로 봅니다. 이런 분석은 최근에 미국의 이란 전략, 이란 제재 붕괴될 듯 하다는 영상 제가 올렸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오늘 밤에 또 이제 백두대간길 가는데요. 오늘은 상주분지 지역입니다. 대간길 중에서도 평균 고도가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상주 지역인데 무지개산, 윤지미산 이런 거 지나서 봉황산 넘으면 속리산 시작하는 비조령에서 이제 마감을 합니다. 날씨 화창한 것 같고요. 산들바람 부는 것 같습니다. 새벽은 아마 초생달 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